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료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풀게요. 선순위 전세권 중에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돈 되는 경매 물건 찾는 법입니다.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또 무료 강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무료 강의 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네. 경매 너무 고가 낙찰 된다. 경매로 돈 버는 거 옛날 얘기다. 항상 내가 뭘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된다는 댓글이 제일 많긴 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빌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수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은 좋은 물건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찾으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 입지에 A급 아파트 이런 것들 낙찰 사례나 실거래 대비한 낙찰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A급 물건이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이 된다고 해서 B급, C급, D급 모든 게 낙찰가가 시세랑 동일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한 미스죠.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돈 벌 게 없어.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도 몇천 건씩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 물건들을 싹 다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일리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몇 개만 보고 나머지 몇천 건들이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성급한 일반화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맞다. A급 입지에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의 입찰 경쟁이 높고 그러다 보면 한 명씩 지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받기가 어렵다라고 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급, C급을 보면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B급, C급도 돈 벌 거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보지도 않아놓고 시세랑 비교하지도 않아놓고 하는 거는 정말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고가 낙찰되는 것들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매를 잘못 배워서 시세 조사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실수하는 경우 가격을 너무 높게 쓰는 거죠. 시세를 예를 들면 4억에 조사를 했는데 이 4억이란 가격은 정말 높은 호가인 거죠. 그래서 3억 8천에 받아도 그게 통상 거래되는 시세인 거죠. 경매 시세 조사를 잘못 배워서 초보자들이 입찰 실수, 고가 낙찰로 낙찰받는 경우. 두 번째는 실거주 분들은 특히나 강남 3구나 용산에 거주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은 시세대로 받아도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의무들이 경매로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제되는 것만 이득으로 취하고 시세는 그냥 시세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세대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나 용산 아파트의 낙찰 사례들 보면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게 수천만 원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투자자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세금을 제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세금만큼만 벌어도 나 이거 정말 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해관계자가 이 물건이 낙찰되지 않도록 고가 낙찰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방어 입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세가 2억짜리를 3억에 입찰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나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잔금을 내냐? 아니죠. 잔금을 포기합니다. 포기한 보증금이 쌓이거든요. 그 쌓인 건 결국 나중에 채무자한테도 배당이 가요. 채권자들이 다 배당받고도 남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하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버는 방법으로 지인한테 대리 입찰을 시켜서 왜냐면 본인 이해관계자는 이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채무자는.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거 방어 입찰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3달, 4달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채무 변제할 수 있는 어떤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걸로 채무 상환을 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보증공사에서 입찰하는 경우. 보증공사에서 입찰하는 건 시세를 보고 입찰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돈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미래를 보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경매 시장에서 시세보다 아주 조금 더 싸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3%만 싸게 사놓고 여기는 오를 거니까 난 3%만 싸게 사도 2년 뒤에 바라봤을 때는 10% 정도가 올라 있을 거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1번처럼 이제 고가 낙찰을 받는 경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 낙찰 받는 물건들을 네.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가 낙찰이 될 만한 거는 사실 경매를 좀 하다 보면은 딱 보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 입지라든지 물건 컨디션 자체가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입찰 경쟁에 몰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내가 이 물건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동산에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학을 떼고 경매에 우리 취급 안 하니까 나가세요. 또는 너무 많이 찾아왔어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내 앞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왔다 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 물건엔 많은 입찰자들이 몰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낮은 물건 찾는 법도 네.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의미는 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입찰하고 선호하지 않는 기준을 잡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남들이 꺼려할 만한 어떤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어 보이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하자가 우리한테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 그 하자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 쪽을 좀 집중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닌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을 보는 이유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받을 폭이 생기고요. 마지막은 공동담보로 해서 물건이 10개가 나온 거죠. 물건이 하나만 나와도 경쟁이 5대1인데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물건이 같은 건물에 10개가 나왔어. 그럼 경쟁률이 5대1이 아니라 1대1 또는 유찰이 안 됐어야 되는 물건인데 한 번 더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공동담보 물건은 저는 우리 교육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입찰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초보자들은 공동담보로 해서 10개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와, 이게 다 나온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게 다 나중에 매물로 나오면 내 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1개월, 2개월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1, 2개월 대출이자 뭐 50만원,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달이면 100만원. 근데 내가 10개가 나옴으로써 싸게 살 수 있는 마진은 1000만원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1000만원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대출이자 2개월치에서 뭐 100만원 내는 게 대수예요. 1000만원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경매 물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담보 물건을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물건과 재매각 사건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스피드 옥션을 쓰는데 여러분들 쓰는 뭐 탱크 옥션, 뭐 지지 옥션, 굿 옥션 다 같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각 사이트별로 여러분들이 해당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경매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방법이 나와요. 이 중에서 특수 물건을 누릅니다. 특수 물건이라고 다 특수한 건 아닙니다. 특수 물건 중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없어지는 특수한 권리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공동담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담보를 한번 찾아볼 건데, 다세대 빌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수원 쪽에서 공동담보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겠습니다.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으로 해놓고, 그리고 수원을 왜 보냐, 수원은 기본적으로 빌라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단타 매도하기에 되게 괜찮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개 해놓고, 여기에서 뭘 클릭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은 공동담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담보가 뭐냐, 공동담보는 진짜 말 그대로 대출을 실행할 담보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다는 거고, 그게 가장 흔하게 나온 거는 이제 건물 전체 모든 호실에 대해서 담보를 일으켜서 대출을 뭐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이렇게 크게 일으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출을 안 갚았을 때는 이제 공동담보로 그 담보로 일으켰던 10개 호실, 20개 호실이 싹 다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 우리는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다. 왜? 같은 날에 또 진행을 하니까 이 한 명의 경쟁자가 이 물건 10개를 다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경쟁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8달구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은 유찰이 되진 않아서 가격이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유찰된 것 중에도 지금 인더하우스, 요것도 지금 신건으로 나와 있고, 지금 건물 통으로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권선동의 투데이 주건축이라는 요 단지도 있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10개씩 이렇게 해당 건물에 다 나온 거예요. 보시면 여기 테마, 요거는 이제 거의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있죠. 지금 수원 쪽에만 14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입찰하실 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ST하우스를 볼 거야. 그러면 보신 분은 하나 또는 2개만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물건은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훨씬 더 내가 생각한 마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수익률 40%인데 이런 물건 여러 개 나온 거는 40%가 아니라 60%, 70%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 개 나와 있어서 경쟁이 분산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담보를 살펴봤고, 재매각은 뭐냐면 이제 경매로 낙찰이 됐다가 전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20%로 올라가고,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선 보증금이 2배로 부담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는 뭔가 이 사람이 잔금 미납한 이유가 꺼림직한 거죠. 이 사람이 시세조사를 잘못해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찝찝하잖아요. 이 사람이 받았는데 왜 보증금 1000만원을 포기할 정도로 뭔가 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경쟁이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재매각 사건도 통상 이제 진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재매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격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 안 나왔다던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안 냈다던가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줄 알고 임장 가서 물건까지 확인을 했으면 시세조사만 잘해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대출 잘 파악하시고. 그런 물건들도 지금 정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어떤 특수 권리가 있냐,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료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풀게요. 선순위 전세권 중에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만 있는 거여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랑 여기 지금 첫 번째 물건도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같이 있죠. 이러면 우리가 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선순위 전세권 중에 선순위 전세권만 걸려있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자면 그거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 돼요. 시세만 잘 조사해서. 제가
제가 미리 찾아온 게 있어서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선순위 전세권 딱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빨간 글씨가 있어서 이거 찝찝한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한 번씩 꼭 눌러보세요. 왜냐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실제로 정말 입찰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은 유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유찰이 될 거기 때문에 유찰되면 6월 10일 이후 내일부터 해서 이제 유찰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권 문제인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거든요. 이름 전세권 소멸입니다. 이 사람이 보증금 2억 6,500을 법원에서 다 못 돌려받아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신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권리분석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세 조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막상 눌러보면 그냥 없어지는 빨간 글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입찰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경쟁률을 낮춰야 수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가 낙찰인데 돈이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물건 매도 사례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같이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이제 촬영도 했었죠. 엄청 큰 그 발코니가 다 지붕으로 덮여 있는. 그래서 그 위반 건축물이고, 자, 위반 건축물의 포인트는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는지와 그리고 위반 건축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가져갈 건지, 철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가 이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물건, 박달동의 요 물건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지붕 칸에 지붕이 다 덮여져 있었죠. 그때 우리 갔을 때. 그래서 이 공간에 이행강제금이나 이걸 철거할 건지,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철거를 안 하면 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반 건축을 그냥 끼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사실 대출 부분이에요. 우리가 취득할 때도 대출 문제가 있고 집을 단타로 팔 때 매수자분도 대출이 문제고. 근데 생각보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한두 군데만 문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문의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위반 건축임에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도 실제로 위반 건축이 있는 상태로 매도를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대출을 같은 지점을 연결을 해줘서 매수자분도 대출이 나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이 있다는 것 자체로 경쟁이 지금 보면은 3억짜리가 2억이 됐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이 위반 건축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 뭐 10명 정도는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안양은 또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빌라가. 그래서 이제 위반 건축이라는 빨간 글씨로 경쟁을 낮췄고 그 위반 건축이라는 어떤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을 한 거죠. 대출 나오는 거 본인 확인했고 그거를 매수자한테 연결을 해주면 되겠구나. 매물 광고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대출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셨죠. 다 납부가 끝났다고. 위반 건축 딱지 붙어 있는 것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주변 부동산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매도를 단기에 하셨죠. 그래서 2억 3천 정도의 낙찰 받아서 2억 7,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고요. 세전으로 4,500 차익이고,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1,900만 원이 들어가서 2,6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만들었습니다. 대출도 80% 이상 받으셨을 거니까 실제 들어간 돈도 5천 정도 들어가셨을 거고, 5천 투자해가지고 실수령으로 2,500을 남기셨으니까 수익률 한 50%, 수익률 40%는 통상 깨끗한 물건 기준이고 이런 특수 물건은 50%, 6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가 또 있잖아요. 같은 지역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 담보로 여러 개 나왔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우리 수강생분께서 이제 4번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어요. 실제 낙찰을 1억 8,100에 받았는데 91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2등과의 차이가.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었고 그거를 얼마에 팔았냐? 2억 4,500에 팔았습니다. 1억 8천에 받아서 2억 4,500.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6,400. 그래서 이렇게 매도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통상 이런 1억대 물건은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보통 3천 이내거든요. 근데 그 2배 차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이 5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만약에 하나만 나왔다라고 하면 1억 8천에 절대 낙찰을 못 받겠죠. 2억 4천에 낙찰 받는 건 단독으로 나왔을 때 권리 분석 문제 없는 거는 통상 2억 1천, 많으면 2억 2천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그걸 1억 8천에 받으니까 차익이 훨씬 더 컸던 거죠. 부대 비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출도 90%를 받으셨어요. 91% 받았고 여기 나오는 비용들을 쭉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도 차익이 6,400에 1,100이면 5천만 원 정도 남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 건으로 남들 연봉을 한 번에 번 겁니다. 이거 한 건으로. 저는 이제 맨날 낙찰 사례만 얘기하지만 1년에 한두 건만 제대로 받으면 퇴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례 보면은 이분은 뭐 2시간, 3시간 걸렸을까요? 대리 입찰 맡기고 다 대리 서비스로 하면 시간이 정말 낮출 수 있는데 그걸로 연봉의 수준을 벌 수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점점 제 생각에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시간이 뭐야? 한 3시간, 4시간만 하면 같은 금액을 벌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경험한 사람과 이제 회사만 다닌 사람의 인생은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정규 강의가 경쟁률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좀 네. 경쟁률이 떨어지는 물건들 위주로 가르치잖아요. 네. 좀 어렵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14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의료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을 들으러 리치스쿨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혜택들이 여러분들이 경매를 A부터 Z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려는 물건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 대행 서비스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면서도 위험하면 안 되거든요. 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랑 상담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권, 세무 대행, 기장이죠. 법무사님의 어떤 명도 피드백, 졸업방에 들어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졸업생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저희가 열어놨고, 대출 상담사님, 뭐 인테리어 업체, 각종 모든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가 연계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강의료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딱 보면은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하나 잘못 받으면 포기해야 되는 보증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이 강의료의 10배 수준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 채를 제대로 받으면 강의료의 10배, 아까 봤던 매도 차익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는 10배가 아니라 거의 20배 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강의료가 당장은 비싸 보일 수 있어도 전체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데 있어서 두 채도 아니야, 한 채 받아서 5배를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마음과 마인드만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큰 금액을 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걸 제대로 시작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3천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천만 원, 9천만 원, 더 나가선 퇴사까지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껴질 수 있는 시간, 예전엔 경매를 혼자 내가 하려고 하면 혼자 입찰장에 가고 혼자 다 해야 됐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총 10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이내로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10시간이 1시간으로 아껴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또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모두 합산을 한다면 저는 이 강의료가 오히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첫 투자가 중요한 게 네. 이게 몇 천만 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벌 돈을 못 벌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투자를 실패하면 네. 다시는 경매 쳐다도 보기 싫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첫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피드백만 드릴 뿐 아니라 6주간의 커리큘럼도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교육을 들으실 거예요. 저희는 교육을 그냥 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 편성을 해드리고 미션을 제공해드리고, 진짜 한 달 동안 일반인에서 경매 투자자가 될 수 있게 육성하는 어떤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아, 정말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모든 졸업생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스파르타식으로 빡세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았습니다.